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어디서 많이 보던 색상, 다른 팀 거보다 우리 걸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젊은 기획자 포럼 때 Q&A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의외로 많이 들어왔고 좋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댓글들이랑 젊은 기획자 포럼 때 나왔던 질문들을 쭉 올려보려고 해요. 디자이너랑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관련된 외주를 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협업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행사 기획에 있어서 디자인 무조건 들어갑니다. 행사 자체도 그렇고 기획서도 그렇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면서 컨셉과 사상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게 디자인이죠. 보통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디자인 팀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에 외주를 줘서 하는 회사도 있고, 어찌됐든 행사 기획 쪽에서 디자인 팀과 혹은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거는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양질의 디자인을 그리고 양질의 기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상대 디자이너를 전문가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여러분 디자이너들도 기획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고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기획자라고 봐야 돼요. 그들은 전문가고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결과물을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들은 디자인 쪽의 전문가, 나는 행사의 전문가 혹은 행사 기획 쪽의 전문가, 기획의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같이 기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응대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구조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다 보면은 행사 기획을 하는 메인 PM이라고 봐요. PM이 자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고 책임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협업의 개념에서는 디자이너 자체도 내가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기획자고 내가 기획한 거를 가지고 잘 전달을 해야 그들도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디자인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렉션을, 그러니까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은 이 발주처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많이 쓰는 색상, 빨강인지 파랑인지 로고의 색상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획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RFP만 딱 던져주고 해달라 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그 디자이너 분들한테 양질의 좋은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을 뽑아내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색상, 내가 뽑은 컨셉은 이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공존이면 공존, 상생이면 상생, 친환경이면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스러운 거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관련된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이미지 같은 거를 최대한 같이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행사를 위해 기획을 하고요. 그거를 갖다 디자이너들한테 또 전달을 하고 디자이너들은 그걸 또 기획을 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분들은 그 일만 하지 않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의 디자인을 계속 기획하고 쳐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팀 거보다 우리 걸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의미 부여도 해주고, 그런 어떤 기획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인데 앞에 세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렉션을 정확하게 준 다음에 디자이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생각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진보된 아니면 조금 더 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분이 생각하는 방향이든가 트렌드가 있으면은 담아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로서 그 행사와 사업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기획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시간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획자인데 워커처럼 가끔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고민을 해서 정말 예쁜 거를 좋은 걸 뽑아내고 싶은데 이걸 이틀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반나절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차이예요. 워커로 보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기획자를 바라봐 주는 거를 생각하는 만큼 디자이너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워커가 아니라 플래너, 그러니까 기획자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고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짧으면 워커가 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어디서 많이 보던 색상,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협력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광고주가 가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는 이유가 이 다섯 가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전문가로서 대우를 하기보다는 워커로서 대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워커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기획자로 대우를 해줬을 때 우린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걸 뽑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워커로 바라보면 워커의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두 자신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협력사랑 일할 때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인드를 우리는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그럴 거예요. 업체 관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적절한 갑질을 하면서 그거를 협력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겠죠. 근데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뭔가 정말 뭐 예산도 없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를 쌓는 일이 지금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전문가로서 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우하면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 같은 그런 어떤 궁금증이 아예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대한 논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시각으로 우리의 협력사를 대우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